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종합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니어 사연 5편을 한 번에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72세의 사진작가가 된 할머니 68세에 스마트폰을 배워 세상을 연 할머니 60년 우정으로 삶을 되찾은 친구들 암을 이겨내고 감사를 배운 할아버지 그리고 73세의 유튜브 스타가 된 할머니까지 5분 모두가 증명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자, 그럼 감동과 희망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박정숙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정년퇴직을 하신 후 집에서 TV를 보거나 가끔 친구들을 만나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죠.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를 지나가다 한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시니어 스마트폰 사진교실, 당신도 사진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남의 아이들 가르치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젊었을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망설임 끝에 등록한 스마트폰 사진교실. 처음엔 스마트폰 카메라 켜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떨려서 초점 맞추기도 힘들었고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으로 나가셨어요. 이슬 맺힌 꽃잎, 벤치에 앉은 비둘기,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담기 시작했죠. 처음엔 흔들린 사진뿐이었지만 한 달, 2달이 지나자 점점 나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의 표정이었어요. 남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람이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침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찍을까 하면서 설레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문화센터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작품을 동네 카페에 전시해보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작품이에요. 그냥 재미로 찍는 건데. 하지만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70세 새로운 시작. 할머니가 찍은 30장의 사진이 동네 카페 벽면을 채웠습니다. 새벽 공원의 고요함,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벤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노부부의 모습까지 평범한 일상이지만 할머니의 시선으로 다시 태어난 특별한 순간들이었죠. 전시회 오픈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들 할머니의 도전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 분은 눈물까지 흘리시며 나도 용기를 내봐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손녀가 인스타그램에 할머니의 사진을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좋아요가 5,00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댓글에는 할머니 너무 멋지세요. 우리 엄마도 이런 취미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70세의 시선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같은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드셨어요. 아이디는 70세 사진쟁이 정수. 팔로워가 벌써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사진을 올리시는데 사진과 함께 짧은 글도 쓰십니다. 오늘 하늘이 참 예뻤어요. 여러분도 한번 올려다보세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죠. 할머니는 최근에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바로 유튜브 채널 개설입니다. 시니어도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고 계세요. 첫 영상은 조회수 10만을 넘었고 구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엔 안부 전화만 드렸는데 요즘은 어머니가 먼저 오늘 찍은 사진 봐라 하시며 카톡을 보내세요. 덕분에 대화도 많아지고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할머니 자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나이 70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이제 인생 끝자락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70이든 80이든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할머니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십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100인의 하루라는 사진집을 만들 계획이에요. 전국을 다니며 시니어분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 나이듦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벌써 30분을 만나 촬영을 마치셨고 내년 봄 출간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동네 문화센터도 할머니 덕분에 변했습니다. 시니어 사진교실이 1개 반에서 5개 반으로 늘었고 새로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시니어 SNS 마케팅 같은 강좌도 개설됐어요. 할머니가 마치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파장을 일으키듯 지역 사회의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 거죠. 얼마 전 한 방송국에서 할머니를 인터뷰하러 왔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꿈이요? 100세까지 사진 찍는 거예요. 그때는 100세 사진쟁이 정숙으로 아이디를 바꿔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저처럼 망설이고 있는 시니어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실패가 뭐가 무서워요? 그냥 재미있어 보이는 거, 해보고 싶은 거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세에 시작한 작은 도전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지 보셨죠? 여러분도 마음속에 미뤄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니어분의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김영자 할머니의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자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물건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자녀들이 사들인 최신 스마트폰은 전화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셨죠. 문자 보내는 것도 겨우겨우 카카오톡은 엄두도 못 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화기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 전화기는 번호만 누르면 됐는데 이건 뭘 잘못 누르면 이상한 화면이 나오고 갑자기 소리가 나고 무서워서 못 만지겠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딸과 미국에 사는 아들은 명절 때만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영상통화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손주들은 태어난 후 단 2번밖에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보는 손주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변화의 시작은 지난 설날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인 손자 민준이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스마트폰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는 할머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처음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할머니는 머리가 굳어서 안 돼. 너무 어려워.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신 줄 아는데요. 할머니가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민준이의 격려에 용기를 낸 할머니. 그런데 민준이의 가르치는 방법이 특별했어요. 복잡한 용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동그라미를 한번 톡 치세요. 그럼 마법이 일어나요. 이런 식이었죠. 민준이는 할머니 핸드폰 화면을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꾸며드렸어요.
배경화면은 가족 사진으로 앱들은 큰 글씨로 보이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카오톡과 영상통화 버튼을 맨 앞에 크게 만들어 놨죠. 할머니 이제 저 학교 가도 매일 할머니 얼굴 볼 수 있어요.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민준이가 시범을 보이자 화면에 민준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텔레비전이 전화기 안에 들어있네. 그날부터 할머니와 민준이는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준이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 할머니께 숙제를 내드렸어요. 할머니 매일 사진 한 장씩 찍어서 보내주세요. 할머니가 뭐 드셨는지 뭐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드셨어요. 사진 찍는 버튼을 찾는 데만 10분, 찍은 사진을 보내는데 또 10분. 하지만 민준이는 영상통화로 차근차근 다시 알려드렸고 할머니도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직접 가족 단체 카톡방을 만드신 거예요. 방 이름은 영자 할머니의 사랑방. 서울의 딸, 미국의 아들, 손주들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첫 메시지는 이랬어요. 다들 밥은 먹었니? 할머니가 오늘 된장찌개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서 사진 찍어봤다. 가족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미국에 사는 아들은 엄마, 진짜 엄마가 카톡하시는 거 맞아요. 하며 놀랐고 딸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에 사는 손주들이 처음으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비록 영어는 못하시지만 하트 이모티콘과 사랑의 스티커로 마음을 전하셨죠. 미국 손주가 I love you, 그랜드마라고 보내면 할머니는 번역기를 켜서 뜻을 확인하고는 할머니에도 사랑한다 라고 답장을 보내셨어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미국 며느리가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온라인 집들이 하고 싶은데 영상통화로 구경시켜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화면으로나마 미국 아들 네 집을 구경하고 손주들 방도 보고 며느리가 한국 음식 해먹는 주방도 봤습니다. 얘야, 김치냉장고도 있네? 고춧가루는 어디서 사니? 할머니의 질문이 이어졌고 며느리는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렸어요. 마치 실제로 미국 집에 놀러 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할머니는 동네에서 스마트폰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경로당에 가시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세요. 할머니는 민준이가 가르쳐준 그대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손주들이랑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신세계예요. 경로당 회장님도 감동을 받아서 아예 스마트폰 배우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어 다른 어르신들을 가르치십니다. 벌써 회원이 20명이 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에게 좋은 아침 메시지를 보내고 점심에는 뭘 드셨는지 사진을 찍어 올리고 저녁에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주말에는 미국 아들네와 화상 식사를 하기도 해요. 각자 차린 밥상을 화면에 보여주며 함께 먹는 거죠. 할머니는 유튜브도 시작하셨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유튜브에서 뭐든 볼 수 있어요 라고 알려준 후부터요. 요리 프로그램, 트로트 공연, 건강 정보까지 맘껏 보십니다. 최근엔 미스터트롯 출연자들 영상을 보시며 즐거워하세요. 얼마 전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50년 전 고등학교 동창을 페이스북에서 찾으신 거예요. 민준이가 페이스북도 가르쳐드렸는데 우연히 동창 이름을 검색해보니 정말 있었던 거죠. 반세기 만의 재회였습니다. 순자야, 나 영자야. 해운대 살아. 너는 어디 살아?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순간 두 분 다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학창시절 그 모습이 그대로 보였대요. 지금은 매주 화요일마다 영상통화로 수다를 떠신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께 최고의 선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저보다 카톡 답장도 빨라요.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할머니는 요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대요. 스마트폰이 진짜 똑똑한 전화기더라고. 근데 더 똑똑한 건 우리 손주야. 할머니한테 이런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잖아. 여러분도 혹시 스마트폰이 어려우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변의 자녀나 손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들은 기꺼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배우고 나면 여러분도 영자 할머니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시니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5세 이순희 할머니와 그녀의 60년 지기 친구들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희 할머니는 2년 전 48년을 함께한 남편을 하늘로 보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여보 오늘 날씨 좋으니까 공원 산책이나 갈까? 하시던 분이 점심때 쓰러지셨고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이 텅 빈 것 같고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자녀들이 걱정해서 자주 찾아왔지만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하루 종일 남편 사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3명의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바로 고등학교 동창인 정숙영이 미자 할머니였습니다. 60년 지기 친구들이었죠. 순이야, 우리가 왔어. 혼자 있지 말고 같이 나가자. 순이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나 괜찮아. 그냥 집에 있을게. 하지만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60년 친구인데 내가 힘들 때 가만히 있으면 친구야. 정숙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10년 전에 우리 영감 먼저 보냈잖아. 그때 내가 매일 찾아와서 같이 울어줬잖아. 이제 우리가 내 곁에 있어줄 차례야. 그날부터 친구들의 순위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4명의 할머니들이 모이기로 했어요. 처음엔 순이 할머니 집에서 모였지만 점차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외출은 동네 순대국집이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난 입맛이 없어라고 했지만 영희 할머니가 야, 우리 고등학교 때 매일 가던 그 순대국집 기억나? 거기처럼 맛있는 데야라고 하니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뜨다 보니 어느새 한 그릇을 다 비웠더라고요. 친구들은 매번 다른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어떤 날은 찜질방에 가서 수다를 떨고 어떤 날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또 어떤 날은 낙산공원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막걸리를 마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었어요. 미자 할머니 생일이었는데 4명이서 노래방에 간 거예요. 75세 할머니들이 마이크를 잡고 트로트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순이 할머니도 처음엔 나는 그냥 볼게라고 했지만 친구들이 억지로 마이크를 쥐어줬어요. 동백 아가씨를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대요. 그 노래가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이 같이 불러주며 어깨를 감싸줬고 울면서 노래를 끝까지 불렀습니다. 그날 친구들은 새벽 2시까지 노래방에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우리 버킷리스트 만들어보자.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처음엔 다들 웃었지만 진지하게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제주도 올레길 걷기, 정숙 할머니는 손자 결혼식 때 한복 입고 춤추기, 영애 할머니는 책 1권 쓰기, 미자 할머니는 유럽 여행 가기를 1순위로 꼽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 4명의 할머니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3박 4일 동안 올레길 7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로 부축하며 쉬엄쉬엄 걸었지만 끝까지 해냈어요. 올레길을 걷던 중 순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걸을 수 있어. 고마워, 친구들아. 그 순간 4명 모두 울었다고 해요. 60년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감정이었죠. 제주도 여행 후 순이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친구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고 다음 모임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요리 교실에 등록해서 새로운 요리를 배워 친구들에게 대접하기도 했어요. 최근엔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4명의 할머니가 함께 봉사활동을 나가기로 한 거예요.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순이 할머니는 내가 받은 위로를 이제 다른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라고 하셨습니다. 봉사를 받는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머니들 보니까 부럽네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자 정숙 할머니가 할아버지도 경로당 나오세요. 거기 가면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어요라며 격려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숙 할머니 손자 결혼식이 있었어요. 버킷리스트에 있던 손자 결혼식 때 춤추기를 실현할 때가 온 거죠. 4명의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댄스 학원에 다니며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4명의 할머니가 무대에 올랐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춤을 췄는데 하객들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영희 할머니는 정말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75세 우리들의 이야기. 4명의 우정과 인생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예요. 순이 할머니는 교정을 보고 정숙 할머니는 표지 그림을 그리고 미자 할머니는 출판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미자 할머니의 유럽 여행도 계획 중이에요. 내년 봄 4명이 함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800km는 무리니까 마지막 100km만 걷자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순이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친구들 덕분에 인생 2막이 시작됐어요. 외롭지 않아요. 슬프지도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4명의 할머니는 최근 평생 우정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우리 중 누가 먼저 가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한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우정 이야기를 전한다. 정숙 할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100살까지 살면 85년지기 친구가 되는 거야.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을걸? 이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은 더욱 커집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손 내밀면 잡아줄 누군가가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에 사시는 71세 박정호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투병기와 깨달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호 할아버지는 3년 전까지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죠.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거래처 접대로 골프장에 나가기 바빴습니다. 건강? 그런 건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던 2022년 봄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대장암 3기. 의사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셨어요? 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도 미루고 배가 아파도 그냥 소화제만 먹고 넘겼으니까요. 수술 날짜를 잡고 병실에 누워있던 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돈 벌어서 뭐 했나? 가족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간 적이 있던가? 8시간의 대수술 끝에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했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어요. 주름 하나하나 흰머리 한 올 한 올이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고 아내가 끓여주는 죽 한 숟가락이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항암 3차를 받던 중 옆 병상에 20대 청년이 입원했습니다. 백혈병이었어요. 할아버지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지만 청년은 늘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파이팅. 청년과 대화를 나누며 할아버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전 아프고 나서 오히려 행복해졌어요.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친구들의 우정을 확인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됐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71년 살면서 20대 청년에게 인생을 배운 거예요. 6개월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 할아버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암이 가르쳐준 것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예전엔 일하러 가려고 일어났지만 오늘은 일출을 보려고 일어났다. 아내와 손잡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붉은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암에 걸리고 나서야 알았다. 검사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대요. 의사도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퇴원 후 할아버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진짜 살고 싶은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아내와 산책하고 오후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병원 안병동에서 환자들을 위한 멘토가 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하는 일이었죠. 한 환자분이 저는 이제 끝났어요. 살 희망이 없어요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전 여기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손자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던 손자들이 이제는 매주 찾아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를 해주면 손자들이 할아버지표 상추가 최고예요. 라며 좋아해요. 큰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시고 나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예전엔 무서운 할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제일 좋은 친구예요. 최근 할아버지는 암 생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대전 시민공원에서 모여요. 3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명이 넘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건강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모임 회원인 김순자 할머니는 정호 할아버지 덕분에 희망을 찾았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병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깨닫게 해줍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작년엔 아내와 함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800km는 무리여서 마지막 100km만 걸었지만 완주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암 환자였던 제가 산티아고를 완주하다니. 기적이에요. 아니, 기적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할아버지는 이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며칠 전 병원에서 3년차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완치 판정. 의사는 할아버지는 의학적으로도 놀랍지만 정신적으로 더 놀라워요. 암을 이긴 게 아니라 암과 친구가 되신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질병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와 성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건강은 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건강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아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라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주에 사시는 73세 최영순 할머니의 특별한 도전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하셨던 할머니가 어떻게 유튜브 스타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순 할머니는 50년 동안 주방을 지켜온 베테랑 주부셨어요. 시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요리부터 자녀들이 좋아하는 퓨전 요리까지 못하는 게 없었죠. 동네에서는 영순이네 집 반찬이 제일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면서 요리할 일이 확 줄었어요. 큰 상 차릴 일도 없고 둘이 먹기엔 반찬 몇 가지면 충분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솜씨가 아깝네. 누구한테라도 알려주고 싶은데. 변화의 계기는 작년 추석이었어요. 미국에 사는 손녀가 영상통화로 할머니, 송편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서 한국 명절 음식 만들어 먹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라고 했던 거예요. 할머니는 영상통화로 설명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그때 옆에 있던 손자가 할머니 유튜브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누나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아이고 내가 무슨 유튜브야.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하지만 손자의 열정적인 설득에 결국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촬영은 그야말로 난리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긴장되어 평소처럼 요리가 안 되더래요. 30분이면 끝낼 김치찌개를 2시간 동안 찍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는 계속 이게 맞나?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웃으셨어요. 하지만 손자의 편집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할머니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재미있게 편집했어요. 영상 제목은 73세 할머니의 3분 김치찌개 50년 비법 대공개. 업로드하고 일주일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진짜 우리 엄마 같아서 눈물 나요. 할머니 손맛이 화면으로도 느껴져요. 이게 진짜 집밥이지.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세상에 내 요리를 100만 명이 봤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더 놀라운 건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댓글 중에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한국 입양아인데 미국에서 자랐어요. 한국 엄마 손맛이 늘 궁금했는데 할머니 영상 보니까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이 댓글을 본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요리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 후로 매주 2개씩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잡채, 5,000원으로 만드는 한 끼 밥상, 손자가 제일 좋아하는 닭강정 등등. 특별한 건 할머니만의 스타일이었어요. 정확한 계량 대신 밥숟가락으로 대충 2스푼 간은 찍어 먹어보면서 맞춰요. 김치가 좀 신 게 더 맛있어요. 같은 현실적인 조언들. 그리고 요리하면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6개월 만에 구독자 150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제 할머니는 영순힐 레시피로 불립니다. 방송국에서도 섭외가 들어왔고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난 그냥 요리하는 할머니야. 스타는 무슨.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실패 없는 김장김치 편이었어요. 조회수 500만을 넘었죠. 할머니는 김장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치는 정성이에요. 배추 한 장 한 장 소금에 절일 때 가족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어요. 유튜브 수익이 생기자 할머니는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결식아동 돕기,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 다문화 가정 요리 교실 후원 등. 할머니는 내가 평생 받은 사랑을 이제 돌려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특별한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요리 교실. 매달 한 번 청소년들과 함께 요리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쁜 아이들, 혼자 사는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합니다. 한 대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자취방에서도 제대로 된 밥을 해 먹어요. 근데 요리보다 더 좋은 건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이에요. 진짜 할머니가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엔 책도 출간했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마음을 담은 레시피.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각 요리에 얽힌 사연과 인생 이야기를 담았어요. 출간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책 서문에 할머니는 이렇게 쓰셨어요. 73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가족을 위해 요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그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할머니의 성공은 가족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뿔뿔이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자주 모이게 됐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도와주러 오고 새로운 메뉴를 제안하고 함께 시식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어머니의 요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제야 알았어요라고 말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할머니 자신이었어요. 늘 피곤하다고 하시던 분이 요즘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시청자들의 댓글을 읽으며 행복해 하시죠. 나이 70이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무엇보다 내 요리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한다니 이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의 목표는 1000개의 레시피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300개를 촬영했으니 앞으로 700개가 남았죠. 100세까지 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진 재능과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할머니는 늘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 따뜻한 인사처럼 할머니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 그리고 희망을 전달합니다. 73세에 시작한 유튜브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요리든 뜨개질이든 이야기든 무엇이든 좋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게 행복입니다. 5분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정숙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사진을 찍고 계시고 영자 할머니는 전국을 다니며 IT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순이 할머니와 친구들은 여전히 매주 만나고 계시고 정우 할아버지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세요. 영순 할머니는 구독자 200만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를 핑계로 삼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 2막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